안녕하십니까. 선구자 방송, 영어 방송, 공주를 방송, 태국 사람,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지지난주군요. 저희 SB 항암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대규모 행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을 못 찾아뵙고요. 오늘 이후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아주 정상적으로 간암 최선자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충재 씨가 화면에서 안 나타난 지가 한 달 다 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원수 같고 정말 도저히 철천지 원수 그런 원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봉주루 사장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957년에 첫 방송된 거 아시죠? 영화? 예. 1957년입니다. 예. 어떻든 간에 바람과 함께 정충재 씨가 사라져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김일성이가 정충재 씨를 이용해서 돈을 벌 만큼 벌어서 그런 건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처리가 된 건지, 김일성 입장에서 정충재가 살아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정충재가 배신하면은 김일성이는 치명적인 또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정충재 역시 마찬가지로 김일성이가 오래오래 살아있으면은 서로 짜고 고스톱을 쳤다라는 것이 발각되면은 서로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기 목적과 영달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를 했지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울어먹을 거 다 울어먹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괴롭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은 이제 제거작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정충재 씨가 나타나질 않아서 요새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랑 좀 실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일성 씨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충재 씨는 참 동물원으로 얘기하면 시기동물이고 인간사로 얘기하면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수준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이번에 요새 노벨상 시즌인데 아마 거짓말대회 하면은 노벨상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어디서? 청송교도소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절대로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손 안 타게 특별히 재능 관리도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김일성과 정충재, 요새 또 최우현이라는 사람까지 튀어나와서 무슨 6월 대회를 잠깐만 열고 다니는데, 최우현 씨, 당신 말로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에 정충재랑 김일성이 그림 그려서 얘기했듯이 당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왜? 어떻게 이렇게 정충재랑 김일성이 딱 DNA 반씩 섞어갖고 나온 사람처럼, 아니 73년 전에 사라졌던 그 행불자들, 강제징용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찾아내라고 남부경찰서에 들어가서 시위하는 거 보면 참 어린애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네? 사탕 달라고 울부짖는 꼭 지금 유아원생처럼 그거 뭔 짓을 하는 거냐고. 73년 전에 사라지셨던 분들은 강제징용을 당해서 사라졌지만 그 유골을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 해남도 같은 데 가서 거기 한국인들 1000명이 몰살하는데, 또 때로는 또 섞여서 몰살했지만 만 명이 몰살하는데, 이런 데서 찾는 게 더 승부가 빠르지. 그러니까 당시 진짜로 못된 사람이야. 소위 교수 출신이라는 사람이 모은 영달을 위해서 정충재와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40가지가 넘는 현상을 걸었고, 40가지가 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그랬고,
그럼 당신도 상식이 있고 과거에 교수짓 해먹은 사람이라면은 어느 것이 상식인지를 나랑 일면식도 없이 김일성이나 최우영 씨는 일면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씹어대는데 당신 말로도 곧 얼마 안 남았어. 왜냐? 하늘씨 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해요. 왜? 빠르면 이달 말 안으로 당신이 소원했던 6월 천구가 아니라 몇십 배 더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을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쯤 되면 국가가 개입하지 말려도 할 것이고 또 이런 사건이 자네들 수준에서 쪼물락거리는 수준이 아니야. 범인류적이고 아시아 전체가 다 침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고 당신 같은 삼류가 이런 사건에 어쨌든 간에 밥그릇에 숟갈이라도 하나 담가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노인네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거 설치하지 말라고. 당신보다 더 국가를 걱정하고 당신보다 더 유족들에 대한 마음 아픔도 또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앞으로의 예의도 당신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잘 지킬 수가 있고 당신이 이렇게 날치고 설치지 않아도 다 곧 해결될 수 있으니까 당신 진짜 반성해야 될 사람이라고. 진짜로 상식이 너무 없고 무식하고 그런 자를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그런 여러 무리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지금 봐봐. 정충재 최소한도 3달을 넘게 많은 애청자들을 시청자들을 모았는데 간다 그럴 땐 단 한마디도 없이 가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1957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크라크 케이블과 비비안니 이 사람들 기억은 아직까지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고 있지만 너희들 기억은 이제 기억 안 해. 며칠만 더 지나면. 왜? 부산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거 넘기고 참 그러지 마세요. 소리 나니까. 부산에 곧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당신들의 어떤 존재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하나의 사기꾼으로 끝나는 거야.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큰 태풍이 올라오니까 너희들이 가서 부산 남부경찰서에 가서 찍자 먹고 접수 행물자 접수해달라고 그걸 또 생방송으로 갖다 대는 사람이나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한심하냐. 김일성이 앞으로 돈 모을 만큼 모았다고 생각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면은 너희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해내면은 돈 다시 돌려주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창도 가고 그리고 반성도 좀 하고 회개 좀 해야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이시라면은 반드시 널 그렇게 회개시키길 원한다고. 그러면 너는 진짜 아주 질이 나쁜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짓밟고 도굴단 두목으로 만들고 넌 자식도 없냐? 정충재 같은 그러한 삼류도 아니고 급수도 나눌 수 없는 저 바닥에 있는 그런 사기꾼을 갖다가 네가 재포장하고 가공하고 조미료 넣고 감미료 넣어서 남의 인생 수십 명 국회의원 네가 떠버리는 대로 걸리면 다 그게 타켓이고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너한테 아무런 피해를 준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 죽인 원수처럼 그런 행동을 하냐. 하여간 이제는 너희들이 쓸 곳은 곧 없어지고 우리는 곧 그것을 발표할 거야. 그거는 0.01%도 사기도 아니고 확증된 사실을 가지고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국민들 머릿속에 완전히 내 머릿속에 없어지고 너희들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사기꾼 잔다. 그걸로 기억될 거야.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에 선구자 TV나 봉주루나 영우나 태극사랑께서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본인들께서 취재하시면서 있었던 의문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꼭 백준호인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빠뜨릴까, 저걸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직접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기 태우사람 뭐가 좀 불만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쫓아오죠. 불만이 많다? 뭐가 하나 갖고 나가네. 아니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계신 거 한 가지씩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되돌아가가지고 또 한 가지씩 하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금괴를 많이 찾아서 굉장히 거부가 되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충재 씨도 말을 했고, 태평TV 보는 사람들도 다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근데 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논쟁이 거리가 생기면은 무조건 한쪽에 자기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쪽으로 치우쳐서 에이 나는 절로 가다가 죽더라도 그냥 절로 가겠다. 그냥 단순한 논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김성태 씨고, 이분이 잠수부 최상훈 씨고, 지금 이제 백준웅 씨고, 이분이 이제 직접 그 판 나현철 씨인데, 이 최상훈 씨는 지금 태극사랑방송 애청자가 됐어요. 그래요. 이분한테 전화를 여러 번이나 했는데, 이분이 태극사랑방송을 열심히 본대요. 왜 그러니까, 나는 직접 잠수부로 들어가서 내가 직접 촬영한 사람인데, 응? 어떻게 태극사랑에서는 내가 본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느냐? 응?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태극사랑 방송을 보니까 최상훈 씨가 직접,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제가 태극사랑 방송을 이제 제작하면서 최상훈 씨하고 전화까지 나누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근데 최상훈 씨가 태극사랑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지도 않은 사람이 정황이나 이런 게 너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딱 맞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최상훈 씨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최상훈이가 뭐 금괴 먹고 또 거짓말 하는 거다. 사람들이 이런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뭐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그건 금괴 먹어서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볼 때는 좀 지역적인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태평TV의 골수 멤버들은 지금 이제 우리 태극사랑께서 얘기하시는 그대로 말씀 맞는 얘기고요. 국민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태평TV가 진짜 돌풍을 일으키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더 크게 번져야 될 사건이에요. 당연하죠. 그 태평TV 주장대로 금도굴 사건이 정말 있었고 그랬다 그러면은 태평TV가 터뜨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더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태평TV 광신자들만 그거 믿고
그거 열심히 보는 사람들만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우리 백 사장님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없는 걸 넘어서서 그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체 무슨 큰 우리 우파 유튜브 방송들이 관여를 안 하는 이유도 이거 관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정말 문재인, 노무현, 백준흠 이 세 사람이 도굴도 아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대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멈출 리가 없어요. 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네, 더 돌풍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우파 전체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태평TV 보는 이제 그거 믿는 사람들, 그 정도 사람들은 그걸 믿는가 봐요. 그 정도 사람들은 그걸 믿는데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뭘 한다 그러면 항상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나눠지게 돼 있는 것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보편적이 돼야 그 사실인데 이거는 지금 태평TV에서는 터뜨려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소수의 어떤 그 전체에서 일부 사람들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이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믿지만은 그것이 외연이 확대되지 않고 더 번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정상이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확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좀 극렬하거나 지금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게 이쪽으로 경도되는 쪽으로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가 있겠나 이 정도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죠. 네. 그럼 지금 어차피 그 도표를 그림을 준비하셨으니까 네. 그분들이 왜 금을 찾지 못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네. 좀 설명을 해주시오. 우리 태극상 사장님께서 그분들을 접촉해본 결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예, 그거를 좀, 예. 저는 네거티브 앤서를 네거티브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4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갑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뭐 정충재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는데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이게 이 사람들이 갑부가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시청자들 가운데. 그 태평TV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이 사실이 확인된 것도 없고 그냥 그것을 무조건 그런 가부다 하고 당신 말이 옳소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고 이 사람은 이래서 돈이 없다. 이 사람은 이래서 돈이 없다. 이 사람은 이래서 돈이 없다. 뭐 이 사람은 이래서 돈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해줄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 믿으니까 그런 설명을 해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해줄 가치가 없다는 건 너무 많아. 어쨌든 말이 좀 맥혀버렸는데 지금 뭐 다른 분들도 그 백준흠 사장님도 그랬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많이 준비해서 뭐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고 뭐 나현철 씨는 지금 뭐 요양원에 있고 선구자 방송에서도 아마 방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현철 씨가 살고 있는 나현철 씨 인터뷰도 했죠 그때. 네. 선구자에서. 우리 정국장님께서. 정국장님 가셨나? 했고 해서 이제 나현철 씨가 이렇게 정말 뭐 갑부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답변 자세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네거티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너 잘못했지 하고 야단치면은 내가 잘못 없어요 하고 자꾸 말할 필요가 없고 네가 내 잘못한 걸 대봐라. 네가 날 잘못했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 잘못한 게 없으니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대봐라. 그 논리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라는 거 네가 대봐라. 응?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나현철 씨가 이렇게 요양원에 사니까 가난합니다. 뭐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고 그 당신들이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데는 뭐 대바라 이거야 대바라. 자, 알겠습니다. 저기 그 봉준 사장님. 네. 이거를 지금 한 3개월 저랑 만나셨잖아요. 네. 그동안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었지만 초질관 우리가 변화하지 않은 분명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당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그 당한 거에 대한 올바름을 갖다 제시하려다가 우리 봉주나 영우나 송구자나 뭐 태국 사람도 다 치명적으로 또. 네. 예. 근데 논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진폭되고 적지 않은 국민들한테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큰 교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한번 좀 한 말씀 좀 예. 그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된 동기는 네. 벌써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이 정부나 언론들이 앞으로 우리 유튜브 방송 가짜뉴스라고 매도해서 잡으려고 할 거다.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방송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자 지금 이런 가짜뉴스가 지금 뭐 터무니없으니까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할 뿐이지 지금 당장은 만약에 이제 정충재나 김일성이가 한국에 잡혀온다거나 그러면은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가짜뉴스를 했다. 보수 유튜브가 그래서 이거는 거짓과 진실이다. 그래서 저는 거짓과 진실을 사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둔갑을 해서 방송을 40몇 회나 했을까? 그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뭐 김일성 대평TV 예전에 앵별 없었습니다. 시청자도 별로 없고 뭐 스마트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 누군가 하고 볼 정도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조회수가 몇만씩 넘어가고 구독자 시청자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시청자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이걸 타켓으로 잡았다. 정충재를 만나서 이걸 하면은 우리 태평TV가 알려지겠다. 결국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짜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전부 보수 우파 유튜브까지 포맷돈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과 한 며칠 전부터 선구자 방송, 영어 방송 뭐 특히 들어갔습니다. 봉준호는 뭐 3개월 전부터 들어갔고 언론에서 보도할 때 가짜 방송하는 유튜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방송을 해서는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방송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봉착되면은 빠져나갈 수단과 방법이 나중에 들킬 걸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조잡스럽게 이게 수단을 만들지는 않는데 지금 김일성이가 한국에 와서 여러 우파들 중심으로 빨리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이슈거리를 찾다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승냥이처럼 찾다가 바로 정충재라는 승냥이를 딱 만나서 막 스파크가 튀어갖고 오늘날에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영우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로 자기네들 목적에 딱 조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우 사장님 그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정충재 씨가 사기를 하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이 그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애국 우파 방송이 덥석 물고
그걸 문재인 끌어내리게 된다는 그 일념에 찬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냥 그 사기 방송을 막 하게 된 거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근거가 진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우파들이 전부 전멸을 하고 자멸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 당시 상으로서는 정충재 씨가 김일성 태평 TV를 통해서 이미 한 35여 회 이상 막 그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충재 씨 위에 사기스러운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연결하는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믿는다 해가지고 지금 틀림없다 하고 그냥 고착화된 상태가 돼 있는 데에서부터 이제 시작됐고 그 문제가 됐고 백조름 선생이 그때 35여 회 이후에 방송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서구야 방송이나 봉준호 방송이나 그 뒤에 이제 태국 사람께서 논평도 하면서 쭉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 TV를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보냐고 이게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처음에 이미 김일성 태평 TV를 통해서 고착화된 그것만 맹신하면서 다른 건 믿기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령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진실이더라도 그건 알 필요도 없다 하는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그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전부 애국자들이 그 후원을 받고 이래가면서 하면 후원해준 사람들도 그만큼 또 이거 손해를 보이고 또 실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짓 방송으로 유튜브가 일관하고 있다는 그 낙인이 찍히는 거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한창 여론몰이하고 그냥 마녀사냥할 때 모든 방송이 다 만들어가지고 치우지키고 한 거 이거 그런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실을 그나마 알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조회수는 10분의 1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안 좋죠.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건 제가 이걸 해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세 번째인가 김일성 TV에서 정충재 방송을 할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만 그게 조회수가 15만 회 정도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서구자 방송을 통해서 백준흠 씨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내려라 설명을 충분히 해주겠다 내 얘기나 들어보고 그 타당하면은 내리달라 나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요청이 들어와서 서구자 방송 저하고 그 다음에 모 신문사의 기자분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던 거 아닙니까?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 법관이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에서는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내리기로 결정하고 그 당시에 중요한 거는 태평TV의 김일성 교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연락해서 이만저만 해서 이 방송을 나는 내리기로 했다 라고 분명히 했고 그쪽에서도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래 냈는 건데 그 나중에 그 정충재 씨가 위협을 느낀다 하면서 미국으로 먼저 갔고 나중에 합류한 미국으로 간 태평TV를 통해서 여우방송을 음해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우방송 개쓰레기 방송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낚싯바늘이 들었든지 지압이 들었든지 꿀꺽꿀꺽 받아쳐먹는 그런 게 무슨 방송이야 개쓰레기 방송이지 이런 식으로 저를 음해한 겁니다. 그리고 배추장사도 룰이 있는 건데
저번에 방송을 했던 거 내리려면은 정충재한테나 뭐 김일성 뭐 TV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내리게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게 그냥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쑥 내리는 게 그게 무슨 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해명 방송을 하기를 나는 돈 절대 받아본 적도 없고 꿈에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백준흠 씨하고 전화 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 통신사에 연락해가지고 긴급히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정충재 씨 방송을 해서 15만 회 조회가 감으로써 해서 이 백준흠 씨 나한테 이렇게 크나큰 손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내 자식 혼사까지도 막히게 생겼고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파업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내 방송도 해주라. 나도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원하시면은 나는 지난번에 정충재 방송 내렸던 걸 다시 올려놓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백준흠 씨가 하는 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미 15만 회나 조회수가 와가지고 내 엄청난 타격을 준 건데 그것도 모자라 다시 올리다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왜냐하면 내 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방송에 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올리겠다. 이렇게 백준흠 씨 하는 말이 그 방송 뿌리는 김일성한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걸 또 올립니까? 올리면 나는 바로 법적 대응해서 고소 들어갑니다. 이런 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방송함으로 인해서 내가 백준흠 씨하고 어떤 유착관계나 돈을 주고받고 했다는 관계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으면 말이지. 저거라마 정충재 씨가 인간이라면은 정상적인 정서적으로 맞는 인간이라면은 그거요. 내가 잘못 표현을 하고 심하게 해서 은혜한 데 대해서는 내가 정중히 사과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여우방송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말이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 방송 내렸던 거 다시 올리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정충재 씨도 올리고 백준흠 씨 해주면서 이제 파고들고 제대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파고들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마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그 취재 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결론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영호 사장님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론적으로 그 그림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봉주로 사장님 아까 못한 부분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예. 정충재 씨가 자기가 하늘에 가서 대각선으로 옆으로 수평구를 또 파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지난 다음에 일겠지만은 위에서 밑으로 수직구를 다시 뚫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그 위에서 다시 밑으로 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창 뚫려가지고 물이 솟아오르는 장면인데 이 당시에 정충재 씨는 산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게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데 정충재 씨가 왜 망원경으로 보고 왜 산에 가서 그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당시에요, 이 자리에 현장에서 뚫고 주면 그냥 그 통보를 하고 그거 붙잡고 물 붙잡고 울어야지. 그 다음에 목매이게 그리던 그
그게 만났는데 그 순간에 왜 산에 피해가지고 망원경으로 간척하면서 몰래 그 사람들 몰래 그렇게 간척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자작극이니까 이미 아는 거고 자기가 거기 있으면 표정 관리도 하기 힘들고 하니까 숨어가지고 뭐 어떻게 돌리는가 하는 걸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문적 하나는 여기 이등충 이 바닥에 이등충이라고 해요. 일본 글씨로 일본 사람 이름 이등충인데 이 이등충이라는 게 정충재 씨가 자작 글씨랍니다. 이게 그 글씨를 쓰는데 밑에 바닥에는 타이로가 있는데 타이로가 아니고 타이로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사진을 이등충이라고 써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밑에다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칠 때에 인정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는 이등충이라는 글씨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바닥 타이로 같은 이 그림도 없는 겁니다. 바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루에 10cm씩 그 하강암을 깨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버럭이 생기잖아요. 돌이 요만 주먹만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이 자루에 싸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정충재 씨가 이렇게 주장하던 이런 것들도 마다리 푸대가 아니라 한주 소금 푸대입니다. 한주 소금 푸대. 그거는 일제시대 때는 그런 소금 푸대가 없었죠. 마다리 푸대라면 정충재가 얘기하는 그 마다리는 일제시대 때 마로 해가지고 그 껍질로 해가지고 만드는 푸대가 맞죠. 근데 그 푸대가 아니라 한주 소금 푸대였고 이등충이라고 되어 있던 글씨는 없고 오히려 오성식이라는 이런 그 글씨가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PVC 파이프가 막 발견되고 말이죠. 이래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떤 안양이라는 댓글 다는 분이 얘기한 걸 평사랑에서 이미 그런 걸 올린 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양반 참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백준음 씨를 왜 이후에 솟아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백준음 씨를 끌어들인 겁니다. 이후에 이때까지는 백준음 씨는 이 관계도 없었어요. 없었고 이렇게 자작극으로 해가지고 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사람의 피해자가 백준음 씨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 마다리 푸대가 있으면은 이게 금괴라면은 이거 한 덩어리만 가지고 나와도 그 비용이 다 충당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백준음 씨를 끌어들여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게 저는 증명이 되는 걸로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게 우파들의 분열이 되면 안 되고 또 이게 피해를 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욕을 먹지만 지금은 비록 시청자가 없어졌지만 진실을 알림으로써 나중에 그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나한테 오해하고 나가고 그렇게 음해했던 그런 분들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봉균 사장님께서 취재 결과 이렇게 금도글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부산에서는 6월 진상조사위원회 이게 지금 70년, 80년이죠. 거의 80년 가까이 되는 행굴자를, 침용 행굴자를 찾아야 된다. 이 굴에 지금 약 1000여 구의 유골이 묻어있다. 이렇게 정충재가 주장함으로써 6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80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엉터리 같은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최원 교수가 이 사진을 보고 말이죠. 이 사진에 발파 구멍 3cm, 천공 구멍이 3cm가 일본이 굴을 팔 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3cm에 30cm 깊이로. 그래 봤을 때 이게 다이너마이트 구멍 맞죠? 이랬거든요. 그날 맞습니다 하고 뭐 청중들이야 맞죠 하면은 맞습니다 하고 박수 치죠. 근데 이게 실제 그림에 보지만은 이게 일본 굴입니까? 이거 지금 누가 파고 있냐? 라이언 첼시가 지금 파고 있는 장면을 뒤에서 누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라이언 첼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 사이사이 간격을 보시면은 짧게는 10cm, 15cm 간격으로 팝니다. 다이너마이트 구멍이라면은 널찍널찍하게 1m씩, 2m씩 이래 파가지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을 시키면은 반경 1, 2m 뚝뚝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돌이. 근데 이 정충재 씨는, 박수홍 씨는 이 굴을 팔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을 못하는 그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 수작업으로 손으로 이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30mm에다가 징을 박아서 때리면은 돌이 깨지게. 수작업을 해가지고 하루에 10cm씩 이 굴을 팠는데 이걸 일본 굴로 둔갑을 시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이 30cm, 30mm짜리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으면 이게 다이너마이트 천공 구멍입니까? 아니면 징을 박아서 때리는 구멍입니까? 그것만 봐도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구멍을 이거 일본 굴로 둔갑시켜서 만약에 일본 굴이라면은 일본 굴을 찾았잖아요, 여기에. 이게 일본 굴인데 왜 일본 굴을 또 찾습니까? 여기 바로 여기서 유골을 찾고 이제 일본 굴이 나왔으니까 유골 찾고 근개만 찾으면 되지. 그렇죠. 왜 쓸데없이 또 일본 굴을 찾는다고 전수조사를 하고 뭐 16km. 반경 16km를 지금 다시 조사해야 그리고 된다. 일본, 미국, 뭐 중국, 한국 왜 4개국을 공조해서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막 막연한 주장을 하느냐 이거죠. 내가 거기다가 또 남부경찰서 가서 80년 전에 실종됐던 사람들 실종 신고한다고 지금 받아달라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억지 주장에 가짜 뉴스에 가짜 주장에 보수파가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방송들 지금 죽이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벌써 3개월 전부터 예견을 하고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 정부 여당에서 그리고 완전 곧 있으면은 국회 정문 앞에서 민노총 그 다음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들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가짜뉴스 처단하라고 법정 만들으라고 아마 피켓 들고 나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가짜뉴스에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왕 저기 말씀하신 김에 예. 마저 하나 더 준비한 거 예. 그거를 좀 더 소개를 하고 예. 이게 왜 가짜였는지를 한번 예. 마저 소개를 자, 이 굴에 또 완전 관한 건데요. 박수홍 씨는 효자동 이발사,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이발사입니다. 이 사람이 난데없이 보물지도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탐사하기 시작했는데 문현동 이 굴에 문현동 수십굴로 내려가서 팠는데 박수홍 씨가 이쪽에 팠죠. 파가지고 18m를 내려가 보니까 일본 굴이 없으니까 수평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수평으로 파고 들어간 그 수평굴은 불법입니다. 허가가 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평으로는 못 파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그리고 관계기관에 몰래 수평으로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수평으로 파서 또 30m를 들어가 보니까 일본 굴이 없으니까 이제 돈도 떨어지고 뭐 힘도 없고 몇 년 동안 여기에
헛고생을 하다 보니까 포기 상태에서 정충재 씨가 그러면은 자기가 박수홍 씨한테 이걸 내가 다시 좀 파보겠다고. 그래서 박수홍 씨가 수평구를 팠던 요 지점에 약간 몇 메터 지점에서 위에서 파면은 박수홍 씨 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위치죠. 정충재 씨는.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여기를 파면은 일본 굴이 나올 거다. 일본 굴이 나오면은 간에 금괴와 그리고 또 유골이 있을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 굴을 뚫었던 겁니다. 뚫으니까 박수홍 씨가 효자동 이발사가 뚫었던 굴이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정충재도 같이 봤던 굴이겠죠. 거기에 뚫으니까 그 구멍이 나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구멍이 나왔을 때 잠수선은 내려가지 않고 카메라만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물속에 마대포대에 또 잔뜩 포대가 사여져 있으니까 이 뭐 굴이니까 완전히 일본 굴이라고 판단을 했죠. 모든 사람이 다 정충재 말만 믿고 100% 믿었으니까. 그래서 일본 굴에 마대포대가 있으니까 마대포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대포대인 줄 알고 안에 금인 줄 알고 뒤에 백준흠 씨한테 투자하라. 그래서 백준흠 씨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준흠 씨 말로는 그때 정충재 씨가 돈을 4억을 요구를 했답니다. 왜 4억을 요구를 하느냐? 이 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일본 극우파 내지는 야쿠샤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래서 잠시 피해 있겠다. 4억을 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4억을 주되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금이 있다는 걸 확신을 하게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금을 돈을 4억을 공탁한 금액을 찾아가라. 그럼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양반이 잠수를 타버렸다. 그동안 우리 이 부산 문현동 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기사를 취급했던 우리 정 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정 국장님이 상당히 많이 또 기사도 쓰시고 네. 관여를 하셨는데 네. 취재담을 한번 좀 네. 이야기를 그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조금 전에 그 영우 방송 우리 사장님이 여기 정충재가 여기 무슨 안경을 봤다 그러는데 내가 확인한 결과 이거는 소설입니다. 소설 정충재가 소설 같은 소설 쓴 겁니다. 그 3월 1일 날 불을 탔는데 3월 1일 날 무슨 문제 있었나 그러면은 옆에서 막 경험이 들리고 기계 파는 소리가 뭐 기계가 조립이 오고 하니까 옆에 그 근처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박수홍 씨가 있답니다. 박수홍 씨. 박수홍 씨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만 안 나오지요. 뭐 이때까지 돈도 다 들어갔죠. 그래 폐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옆에서 웅성거리기를 뭐 구멍을 판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었냐면은 박수홍 씨가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내 금에 손대지 말라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3월 1일 날. 내 금에 손대지 마라. 하긴 이제 자기는 희망사항이니까. 그랬는데 김선대 씨가 이거는 금파는 게 아니고 이게 해수탕을 하나 만들려고 구멍을 뚫는다. 그래야 그 좀 달래가지고 이제 진행됐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정준희 씨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금 소설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의문사항이 정충재 씨가 그러면은 아까 우리 다른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굴을 팠으면 자기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은 그 삼지창을 든 보조도 있잖아요. 보조 세우고 이거는 내 굴이다 해가지고 24시간 보조 쓰면 되잖아요. 내 굴이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그럼 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권리를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빙빙 돌더라고. 빙빙 돌아가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문제는 만드는 게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김성태 씨가 아주 일지를 잘 쓰더라고요. 4월 5일날 현장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청 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충재 씨가 그러더라고. 그 차를 타고 와서 타라 그러길래 잘 안 타고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도망갔는데 여기서 도망간 이유가 만난 지가 이제 3월 25일날 백준훈 씨하고 백준훈 사장하고 만났나요? 만났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자기가 도망갔다 얘기입니다. 그걸 왜 도망갔나 저 차를 타면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누가 누구를 뭐 죽인다 이야기입니까? 이거 완전히 공상소설인가? 이거 무슨 희한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상훈 씨 이야기는 왜 그리 간다 그러면은 최상훈 씨는 지금 서해에서 수중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가 부산에 뭐 금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모든 장비를 철수하면 비용 들잖아요. 많은 장비 비용 들고 그다음에 운반비 들고 또 하던 일 못하면은 또 작업 손실 있고 그걸 포기하고 왔는데 현장에 오자고 밖으로 자꾸 빙빙 도니까 빨리 만나서 우리 합의해서 일을 하자고 했다 그러는데 정충재 씨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고 근데 정충재 씨가 지금 떠드는 이유가 김성태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 2002년에 이제 굴을 뚫었고 2003년에 동네 김성식이라는 복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집. 그 사람한테 1억을 겁나오면 돈 줄게. 겁나오면 돈 줄게. 1억. 빌린, 그 사치죠, 사치. 돌아갈 수 없으니까 사치. 그 다음에 정씨 동생, 박처사라고 있는데, 박처사에서 1억 2천. 개인한테 1억 2천 하면 그 사람 거의 파산됩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 10억 정도, 현재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감옥에 갔다 왔어도 한 10억 정도 채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채무가 있다고, 그리, 김성재 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채무가 있으니까, 채권자들이 당신 돈 내라. 왜, 또 사기는 소리 들으면 돈 안 주면은, 그러니까 자기 사기를 멘탈하기 위해서 꾸준히 누가 금을 가져갔다, 책임을 딴 데 회피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돈 받을 사람이, 그래서 돈을 못 주는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책임 멘탈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 선거대 방송 우리 하고 7월 14일 오늘이 10월 5일이죠. 10월 6일입니까? 네, 5일입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서울에서 한 10여 명하고 그 다음에 부산 문현동에서 정충재 씨 거론하는 사람 거의 다 만났습니다. 거창계에서. 거창에서 만나가지고 정균근 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한 달 전에 김일성 씨하고 정충재 씨 와가지고 거창계에서 밖에 떠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독자들은 막 그냥 밖에 가mak 입고 하니까 정충재 씨하고 김일성 씨 말이 걸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런데 정문균 사도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가? 예? 안 그렇습니까? 경비 있으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오는 곳인가 물었더니만 정문균 사장이 하는 말씀이 여기는 재활용 업체고 재활용보다 나은 물건이나 재활용이 폐병, 폐휴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못 쓰는 거. 물건이나 사람은 언제든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그리 대답하더라고요.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게 안 들어오고 밖에서 떠들었냐 물어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정사님 한 소리가 그 사람들 쇼하는 겁니다. 쇼. 그러면은 정충재 씨는 쇼한 것이고 김일성 씨는 쇼 들러리 한 겁니다. 쇼 들러리.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옆에서 진짜 감으로 들러리 한 건데 들러리를 한 겁니다. 그래. 과거에 우리 정 기자님께서 네.
그 정충재한테 네. 폭 빠지셔갖고 네.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간성하셨죠? 아니, 그래, 독자를 못 아마, 방송을 보시는 독자분들은 아마 정충재 씨 이야기를 아주 신뢰해가지고 아마 그쪽에 좀 매로 또는 아마 믿음이 가실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있는 정충재, 저 최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정충재 씨를 만나 그러면은 부산의 최원 교수님이, 누가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걸 갖다가 한번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정충재가 서울 올라왔길래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약간 부모분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번 보니까, 저는 억울한 사람 만나면은, 부모님에 이거 못 참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또 부산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부추인에 왔길래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신년 1박 2일을 정충재와 같이 있었습니다. 1박 2일을. 예.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고, 또 누가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제 1박 2일을 이제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독자 정충재 씨 이야기를 믿는 사람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거의 같았습니다. 아주 이야기를 아주 걸쭉하게 하니까. 아주 그냥 매료가 된 거죠. 그렇지. 그것만 해결하면은 대한민국에 바로 잡힐 줄 내가 그리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금을 가져가고 하니까. 그걸 했는데, 글쎄, 그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충재 씨가, 정충재 직업이 하는 일이 소설가입니다. 작가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만들면 무슨 이야기를 못 만듭니까? 누구 항제를 못 만듭니까? 항제도 만들죠. 그래가지고, 많은 만들어낸 이야기, 창작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진실하게 접근해가지고, 그 시간을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 소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네 번 얘기 간략간략하게 들으셨지만 저희가 할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쟁점은 기자분도 속이고 여러분들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전문으로 하는 정충재, 김일성, 요새는 또 최우현이라는 자가 가세해서 정신 나가는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정부도 못 참겠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얘기입니다. 왜? 정충재라든가 최우 의원이 같은 사람들이 가짜뉴스 방송국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하면 참 속 시원하겠는데, 선구자나 봉주루나 이런 태극이나 이런 데를 원점 타격하면 안 되겠다는 또 걱정도 들고, 차라리 그냥 내가 당하더라도 타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부엉이는 우리 김일성 교수한테 얘기하는데, 절대 정충재 딴 생각 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요. 빨리 한국으로 돌려보내야지.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가 거기가 아니지. 한국에, 따뜻한 한국에 청송교수로 가야 되니까 너도 곧 잡혀올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증명하겠다고. 청와대에서도 고소했잖아. 정충재는 어떻게 하겠어? 널 고소할 정도면 칼을 뻑뻑 깔 거 아니겠어? 너희들 때문에 우파가 얼마나 많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는지 아니? 응? 조원진 씨,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국회의원들, 그거 네 걱정하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이나 걱정해. 네 자신이 호의고 네 자신이 과장된 망상가고 몽상가인데 어떻게 남을 갖다 탓하고 남이 잘못했다 잘됐다 그러고, 너는 네 영달을 위해서라면 남을 씹고 믹서기에 집어넣고 막 타나서 마시는 그런 사람 아니냐고.
정충재 어쨌든 고의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돌려보낼 때까지 우리는 이 방송을 멈추지 않아. 왜냐? 얼마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산에 유골도 찾고 또 약탈품 있으면 약탈품도 찾고 이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혜성처럼 사라져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기꾼들이니까 너희들은 개발천선이라는 얘기도 사치스러워. 인간 말종들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나는 내 인생 한 분야에서 43년을 걸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날아다니는 거. 진짜 나름대로 인생을 그런대로 인생 정원 잘 가꿨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세놈 때문에 아주 내 인생이 복잡하게 됐어.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 이달 안으로 가능하면 마무리 칠 거야. 기대도 좋아. 아주 좋아.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에 있고 최 의원이 너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노인네들 그 불쌍하고 힘드신 그 유가족들 그런 사람들 앞장서서 유골팔이 하지 마라. 네 걱정 안 해도 우리가 다 너보다 몇천 배 더 걱정하고 해결 잘 할 거니까. 추접스럽게 73년 전에 가신 분들을 갖다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는 그런 인간이 상식이냐? 네. 하여간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아주 뜻깊고 너무너무 격정적인 것을 갖다가 이 4개 방송사를 통해서 선정권을 주고 방송을 할 겁니다. 왜냐? 이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보다도 옆에서 날 지켜줬고 나는 그거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 세계 보고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빠르면 한 달 안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 선구자, 영우, 봉주루, 태극사랑을 통해서 그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예, 하시죠. 예. 예, 수고했습니다.